안녕하세요. 소피네 정윤정입니다.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비출산 16년째 결혼했으니 애를 낳으려고요? 싫어요. 제가 알아서 할게요. 라는 영상이었어요. 그곳에 그래도 댓글이 좀 많이 달린 편이고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지금 또 겪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법 있으신가 보다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겪으시는 분들이 참 생각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2탄 뒤출산 16년째 2탄 그때 못한 이야기 지금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싶어요. 저는 이제 몇 년 후면 50이 됩니다. 끔찍한 좀 나이가 많죠. 제가 생각해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예전만큼 사람들한테 시달리진 않아요. 시달렸다는 표현이 30대 초반에는 시달린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 이후로 가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 사람들은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말을 안 한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이미 이제 나이도 늦어져 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자연스럽게 벗어났나 싶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전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결혼했다고 해도 애가 없어도 뭐 입을 안 대겠지 싶었는데 단골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는 왜 애를 안 가지냐고. 이제 그 통영이었거든요. 통영 사람들 말이 약간 하는 스타일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자기도 약간 나름 애정을 가졌다, 난 너에 관심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다가 한 거였을 거예요. 그런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. 식당에서 갑자기 밥을 먹는데 왜 애가 없냐고, 왜 애를 안 가지냐고. 그래서 저희는 애 안 가지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뭐 그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거야 2차로다가.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하고 그 이후로는 그 식당을 한동안 가지 않았어요. 한참 동안. 근데 그 집 음식이 저희가 좋아하는 유일한 식당 중에 몇 개 안 되는 식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갔죠.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막 음료수 서비스도 하고 좀 깨달으신 게 있는지 잘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그 일이 있은 지 1년 정도 됐나 안 됐나. 제가 지금 40 중반이 넘었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젊으신 커플들은, 결혼하신 분들은 아직도 얼마나 이런 것을 겪을까, 참견질, 간섭질을 받을까 싶네요. 물론 제 동영상을 보시고 제목 자체가 마음에 안 들으신 분들도 당연히 많겠죠?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세계관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보고 그 개인의 세계관이 사람이 천이면 천, 뭐 백, 뭐 만이면 만 다 다를 텐데 자기를 어떤 그룹의 큰 집단의 하나로다가 생각하는 사람.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, 의무가 있어, 책임이 있어.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하면서 믿으면서 사는 거. 어릴 때부터 막 들어온 말을 그냥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. 동의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, 때가 돼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글쎄요. 자기 사회에 자기가 믿고 있는 세계의 질서를 깨트리는 무법자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이렇게 쑥 던지겠죠. 참견을 하겠죠. 식구든 식구가 아니든지 간에 왜 결혼을 안 하냐고, 왜 애를 안 낳냐고, 왜 애를 하나 낳았으면 둘을 안 낳느냐고, 이렇게 그냥 참견 아닌 참견, 간섭 아닌 간섭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 같은 사람, 아니면 또 사람이 다 상황과 환경과 생각하는 것과 그 처한 처지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결론이 결혼을 안 하는 거가 비혼이거나 또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안 갖는 거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, 그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난하듯이
무슨 마치 화를 내듯이 네. 왜 애를 안 낳냐? 왜 결혼 안 하냐?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당황스럽죠. 한두 번도 아니고 솔직히. 근데 또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관은 전체 그룹의 하나, 꿀벌들 중에 하나, 일개미 중에 하나라고 나를 보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저는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생각해요. 물론 저도 옛날에 교회를 다녀서 이 인생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. 근데 생각이 바뀌었죠.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인생 한 번뿐이다. 알 수 없다. 그 이유는.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남들이 다 하는 거 쫓아가다가 나한테 맞지도 않는데 일단 맞지도 않는 걸 다 쫓아가다가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은 했다가 결혼을 이혼하는 것도 엄청 그 데미지가 크고 상처가 크지만 애를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애를 낳았으면 그 다음에 생기는 책임은 이 어마어마한 책임과 의무는 그냥 거의 죽을 때까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남들이 얘나 때 됐으니까 나 튀지 말고 나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. 그쵸? 그러니까 저와 같이 결혼을 하더라도 난 안 되겠다 안 하겠다 비출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느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이 농경 시대입니까? 애를 무조건 낳으면 지들을 알아서 먹이고 입히기만 하면 그것도 힘들었던 시대에 지들이 알아서 쑥쑥 크고 서로 돌보고 자식들이 내 재산이고 내 노후 보장이고 이러던 시대가 아니잖아요. 이제는 너무 시대가 바뀌었고 그리고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.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 하나도 지금 책임지기가 힘들지 않아요? 근데 이런 세계에서 아이를 낳는 거 그렇게 중대한 결정을 남들이 또는 가족이라고 전 함부로라고 생각하거든요. 정말. 아니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책임져 줄 겁니까? 책임은 고사하고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줄 수 있어요? 매달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봐줄 수 있어요?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. 그렇게 못 하잖아요. 그럼 또 네 애니까 네가 키워. 내 애니까 내가 키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. 이 상황에서는. 그러면 못 키우는 거예요. 결혼도 마찬가지고. 결혼도 나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못 할 것 같다. 안 하는 거예요. 아니면 난 하기 싫다. 내가 그냥 혼자 살겠다. 그럼 그렇게 사는 거고요. 시대가 너무 바뀌었고 생각이 너무 바뀌었어요. 우리들이 믿는 스토리들이 바뀌었다고요. 근데 당신이 믿는 스토리를 내가 같이 함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함부로 감히 너 왜 애 안 낳아? 너 왜 결혼 안 해? 왜 애가 하나밖에 없어?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 거죠. 그러는 당신은 이제 댓글에서도 뭐 그럼 혼자 사시지 막 이렇게 빈정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바로 차단했고요.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무리 말을 해봤자 어차피 너무나 다른 세계관을 가졌고 보는 시각이 다른데 뭐 정치에서 좌파 우파 절대 이렇게 중도에서 만나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들은 이게 웬만해서는 만나지지 않아요. 가운데서 또 다른 그러니까 좌가 있고 우가 있으면 중에서 또 다른 제3의 스토리가 있어서 그거에서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한은 절대 만나지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냥 말을 안 해요. 생각은 자유지만 굳이 그거를 그렇게 강요해야겠어요? 무례하게? 당신이 나에게 무례하게 한다는 거는 나도 당신에게 이제 무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인을 당신이 나에게 준 거죠.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팁폴텟이라는 뭐 경제 용어든 전략이란 말이 있는데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내가 당신을 먼저 존중했는데 당신이 나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무례하게 선을 넘어오면 나도 이제부터 더 이상 당신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의 말을 이제 당신과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인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관계를 끊고 싶다면 뭐 하고 싶은 말 하세요. 생각은 자유예요.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예요. 생각은 자유예요.
난 싫어. 절대 그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. 이해가 안 돼. 마음이죠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리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바로 판단하는 거 인간의 본성이에요. 하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고, 특히 그 상대방 앞에서 말로 표현하고 또는 글로다가 표현을 한다는 거, 그것도 무례한 방식으로, 그 얘기는 곧 당신도 그것과 똑같이 당해도 된다는 사인입니다. 그래서 이런 말하는 사람들과 상관하지 않기로, 그게 식구라도 마찬가지예요. 가족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아무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, 가족은 참 끈끈한 사이죠. 애증의 관계이기도 한데, 좋은 가족이 있고 정말 운이 좋은 거야, 로또처럼. 그리고 별로 나에게 근심 걱정이 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가족이 있어요.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여기서 경제적, 사회적 이런 도움이 아니고요. 그 정서적으로도 가족만 만나보면 기분, 자존감 쭉 다운되고 너무 나한테 부정적이고 항상 비난하고 뭔가 기대에 내가 못 미치는 이런 느낌을 주는 가족이 있거든요. 그거 제가 잘 아는데 우리 가족이 그래요. 근데 이게 또 그렇게만 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다 섞여 있어요. 사랑하고 이런 느낌을 주고, 괜찮다가 이런 느낌을 주고, 굉장히 이게 혼동이 돼 있고 다른 사람 관계도 아마 비슷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기하고, 그렇게 하지 말라고. 그렇게 하면 저는 한동안 되게 안 봐요. 한동안 멀리 하고,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관계라면 저는 만약에 그 이해관계 있는 것만 딱 하고 그 외에 개인적인 말은 섞지 않겠어요.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개인적인 선을 넘어온다, 원하지 않는데, 그러면 저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표정이든, 굳이 내가 무리하게 삭소지 당신이든 나 신경 쓰세요, 꺼지세요,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그거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표정으로, 몸짓으로, 이게 다 나오거든요, 사람은.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?